자, 과연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은 언제 정도 나올까요? 예측하기로는 4달, 그러니까 7월 달 정도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기다리셨을 텐데, 사실 이제 어떤 규제책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놀라지는 마십시오. 어떤 거냐면은,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과거 뭐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갈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여러 가지 뭐 정치, 외교, 안보 있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관심들 여러분들 많으시잖아요. 게다가 특히 요즘에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6월 3일 이제 조기 대선 지나고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을 하니까 바로 나오지 않을까 좀 그랬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오늘이 6월 23일 월요일 밤 지금 11시가 넘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마지막 날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7월 달로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예상하시겠지만 왜 그러면 7월이냐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좀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이 4달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치솟는 서울 집값 불을 끌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요동치는 이 집값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올스톱이다. 왜 그러냐,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국민일보예요. 국민일보고 6월 23일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서울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지향하라.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좀 쇼킹했어요. 당시 후보 시절,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는 사기 신도시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특히 이제 그 사기 신도시에 대해서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이 되냐, 그게 3기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수도권 신도시 건설 이거는 지양, 그러니까 이제 잘 안 하겠다, 지향이 하겠다는 거고, 이건 아시죠? 그런 지금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자, 이거 별표 쳐야 돼, 별표. 국정기획위원회. 여기서 지금 이게 약간 현실적인 지금 어떤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국정기획위원회 원장님이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그 싱크탱크죠. 이한주 원장님인데 그분의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좀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지향해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뭔가 공급 대책이 나올 건데 이전하고는 좀 어떻게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자,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에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정성과 공급 대응 기반 등에 대해서 보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주무부처에서 어떤 업무 보고를 하고 있어요. 국정기획위원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회사 다니고 있으면은 전문 경영인 CEO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뀐 CEO 그분한테 기존에 있었던 뭐 인사팀, 회계팀, 재무팀 뭐 다 이렇게 업무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 보고한 거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주택 실수요자 대상 공급 방침과 함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 등 내용이 보고에 포함됐다고 해요.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성구하고 용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있는데 투기지역은 이제 유명무실하고 투기과열지구, 투과,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랑 별개로 또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호제, 이게 전부 다 여기만 좀 몰려있어요, 이렇게. 물론 토호제는 또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뭘 관심 가져야 되냐면은 요거 조정 대상 지역.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 자, 그래서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시장 과열에 성급한 대응은 자제한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일단 지켜보겠다. 그때그때 막 땜빵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뭐 후보 시절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이 언론사에서는 해석을 한 거지, 지금. 그쵸? 자,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제 대선 준비하는 그 기관, 선거 기관, 그리고 이영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도 최근 세제 대응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요. 신중하게 해주세요.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도 서울 집값은 국정기획위가 논의해서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좀 인선이 마무리가 되면 국토부 장관님이 하셔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지 현실적으로. 그쵸? 그러나 최근 서울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정부의 규제 확대가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정기획위도 은행의 대출을 쉽게 해주지 못하도록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자금 공급 비용 상향 방안을 언급했다. 이거는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 그 대통령실 경제정책 실장님도 그렇고 국정기획위원회도 좋고 그렇고 대출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많대요. 제가 듣기로. 그래서 이 자금 공급 비용 상향은 뭐냐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뭐 15억 고가주택이라든가 그런 걸 살려고 그러면은 수요자, 우리 일반 개인을 규제를 했었잖아요. 못 사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그러면 개인을 규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은행을 규제할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 본인들의 상품이 대출이에요. 대출. 그리고 부채가 예금. 그러니까 개인한테 받은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고 그 예금을 밖에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돌려가지고 줘야 되는 이자는 뭐 2%, 1%. 그리고 받는 대출 일으켜서 받는 이자는 뭐 5%. 그래서 5%에서 2%를 뺀 3%가 이제 마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구조가 수익 모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거는 거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해봐. 대신에 그러면은 대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준비 자금을 더 모아놔. 그러면 자금 공급 그 비용을 우리가 올려버릴 거야. 이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들이 막 가가지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는 학생들한테 뭐라 했다고, 선생님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학생들을, 그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아, 너희 몇 반이냐? 너 3학년 2반인데 그러면 3학년 2반 담임 선생님 좀 와보세요. 해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다. 자,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 대상 지역 투과 그리고 투기 지역 및 토호재 등의 규제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꺼번에 가면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데 가면 진짜 더 문제 심각한데 왜 그러냐면 토호재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 침해도 되게 심하고 저게 어떤 개발 이슈가 있을 때 어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명확하게 법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이걸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두 개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 먼저 나올 거예요. 투기 과열이 좀 되게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먼저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각각 취득세, 양도세, 정비사업 및 분양가 상한제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그래서 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취득세, 양도세 같은 세제 관련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비사업, 특히 대출, 뭐 청약,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투기 과열 지구가 이제 무서워요. 안 되길 바라야죠. 자, 공급 대책도 관심사라고 한 겁니다. 자,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총 5만 가구 공급 방안을 제시했고 이 중 3만 가구에 대한 추가 후보지는 상반기 안에 공개했다고 밝혔는데 정권이 바뀐 거 지금. 그래서 이제 변수는 새 정부 정책 기조다. 자, 이춘석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한 분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인사가 만사다라는 뜻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냐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이제 13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HR 인사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춘석 경제2 분과장은 뭐라고 말했냐면 국토부 업무보고 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신도시를 또 만드는 방식은 피했으면 한다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차피 오래 걸리는 거 사람들 다 알고 효과도 없으니까. 일시적 상황에 따라서 바로 대책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신도시를 또 만드는 방식은 피했으면 한다. 일시적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책을 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단기 대응을 위한 공급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공급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좀 이렇게 좀 잘 돼서 정말 좀 안정적으로 가면 좋겠어요. 자,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부활 여부도 주목된다. 2035년까지
시세의 60% 선이던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있었는데, 특히 2035년은 그냥 일반 주택이고요. 공동주택, 여러분들 관심 많은 아파트는 2030년입니다. 그 중에서도 15억 이상 고가주택은 2025년이었어. 올해였어, 올해. 내 기억에. 진짜 저거 됐으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어지간하면 15억 다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 수순을 밟았고, 완전히 폐기는 안 됐고, 이제 현재 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저랑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세제 대응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현실화 방안의 전면 재추진보다는 공시가격 불균형을 시정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쪽이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이쪽이고, 그러면 현재 이재명 정부는 공시가격에 한해서는 좀 속도 조절 중간 정도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 이 국민일보의 생각입니다. 자, 뭐 저도 약간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하나만 더 봅시다.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 데일리안인데 왜 이렇게 집값이 요동치는데 주무부처 국토부 올스톱이다. 어떻게 된 거냐. 자, 지붕 뚫은 서울 집값에도 대책이 강감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고점이라고 하죠. 전에 찍었던 고점, 가장 높았던 가격.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붕 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뚫어버렸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만감이 교차하실 거예요. 중심지에 있는 분들은 이러다 너무 또 규제가 심해지고 또 보유세 올라가면 낭패인데 이러고 있을 거고요. 이제 중간 그 이후에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야, 이제 드디어 우리 동네도 좀 이렇게 물 좀 들어오는 거냐. 좀 이렇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딱 찬물을 뿌리면 우리가 원하는 물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정권 교체기 속에서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장관 인선이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대응 공백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좀 돌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장관 인선 그 후보자들 이렇게 쭉 보이던데 국토부 장관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좀 농담으로 재미로 김현미 장관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저 불렀어요. 그런 짤이 돌던데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지금 다 읽지는 않을 거고 앞에랑 비슷해서 뭐 그냥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 집값 상승세가 되게 무서워요. 저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보다는 KB부동산, 국민은행 자료를 더 보는 편인데 매주 지금 탑10 안에 거의 서울이 8개, 9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 말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거 보면은 강남 아니면 뭐 그런 곳이에요. 서초. 와, 어마어마해요. 서울 전역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집값을 때려잡지는 않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런데 시장은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 언론의 어떤 언론사의 어떤 생각입니다. 나는 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뭔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신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책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는 정권 교체 속에서 사실상 올스톱 상세다. 왜 그럴까요? 장관 인선이 아직 안 됐다니까.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 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 임명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장관 인선까지는 인사청문회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인데 지금 이제 현재 국무총리 후보인 김문석 후보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해 번 소득을 다 쓰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한다. 뭐 커피숍을 한다. 그런데 그냥 똔똔이에요. 똔똔. 내가 매출이 5천인데 인건비 월세 내니까 남는 게 없다고요. 세금 신고 안 합니까? 무실적이라고 신고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에서 가산세. 물론 이제 뭐 무실적이니까 가산세 자체가 의미 없긴 한데 그거는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쭉 지금 밀리고 있는 거죠.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이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폭이 이제 더 가팔라졌고, 그게 이제 강남에서 이제 강북으로 가고, 옆으로 이제 퍼져서 수도권, 경기도까지 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불장에 부동산 작은 정부,
이제 작은 정부라는 거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 작은 정부를 내걸었던 현재 이재명 정부도 규제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진짜로? 우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기사를 여러 개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서 그 언론사 구독해서 한 30개 정도 보는데 저 오른쪽에는 조선일보부터 저 왼쪽에는 한겨레까지 저는 다 봐요. 주로 이제 헤드라인 위주로 보는데 그렇게 시선이 다를 수가 없어요.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자, 정부는 지난 12일 개최한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투기 시장 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규제적 확대 조치가 예상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도 그 후원사 홍보를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무료 강의를 했었어요. 아마 이제 어제 했었는데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때 제가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가끔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제 본문 그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 보시면은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 이제 가까이로는 이제 7월 4일 날 조선일보 그 트렌드쇼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갑자기 홍보가 돼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오늘 막 잡힌 일정은 이제 8월 24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가가지고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테니까 부산에 부울경 계신 분들은 좀 시간 그때 비워두세요. 아시겠죠? 오후 2시부터 4시니까 지금 부산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문제는 이제 규제 지역을 지정해서 수요를 억누르더라도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절벽 우려 등으로 집값이 강보합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저는 아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절벽.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슬슬 쌓여가지고 좀 오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뒤로 좀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정부에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따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종 주택공급 대책을 총괄했던 김효정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이 파견된 거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야.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소속, 발음이 좀 안 되는 미안합니다. 국토교통비서관에는 이성훈 국토교통부 국장이 내정됐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에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꼽히는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아주 이제 조금 더 앞에 내용보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겠다 그러시면은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님을 구글링 하는 거죠. 검색을 하면 이제 프로필은 기본이고 기존에 어떤 말씀하셨던 멘트나 그런 철학들이 나오니까. 네.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를 20일 날 진행을 했는데 앞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제 공약 기반의 수도권 주택 공급 로드맵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 나오는 거는 무조건 공급 위주의 정책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새 수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대통령실과 손발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우 장관과 진현한 1차관 등 현 수뇌부가 임기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본격 추진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 제가 이제 13년 그 HR 업무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음 편한 사람들하고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관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안 맞겠지, 코드가. 하다못해 개그 코드도 안 맞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손발이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장관 하마평에는 이제 누구라더라 그거에는 국토부 2차관 출신인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그렇죠? 맹성규 위원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2차관을 역임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세용 전 경기주택 도시공사 사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하마평에. 야, 이 정권 초기이니까 인사청문회 부담이 덜한 공직자 출신 현역 의원이 발탁된 가능성이 크다. 지금 국무총리도 지금 좀 약간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쵸? 하지만 실제 인선은 7월로 넘어갈 걸로 예상된다. 내각 인선이 총리 인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총리 인준 거기서부터 지금 막히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국민 주권 정보를 표방하며 국민 추천제도 진행한 영향도 작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국민 추천제를 물론 도입한 그 취지는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되면 잘못하면 인기 투표 됩니다. 이거는 실제 업무를 하고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기 투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누가 책임질 건데, 그쵸? 막말입니다. 저는 세무서 다니고 일반 개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막 30만, 50만, 100만 유튜버가 돼가지고 저 국미 추천제로 제가 인기 투표 받아가지고 국세청장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끔가다 댓글에 세무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 공지에도 다 썼으니까 세무사 아니라고 썼으니까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기사는 훨씬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인사 쪽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죠. 7월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용하자면은 내가 어떤 매수를 하거나 어떤 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규제가 막 뭐 급한 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오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약간 무풍지대니까 하시려면 빨리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4월, 5월 그때 대선 할 때부터도 말씀드렸어요. 무풍지대다. 지금 다들 대선에 관심이 있는데 누가 지금 규제한다고 말하겠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머뭇하다가 꼭 마지막에 이제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두 개의 기사를 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리를 해보면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왜 안 나올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7월 초도 힘들 것 같고 한 7월 중순 정도 재헌절 전후로 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재헌절 안 노는 날이잖아요. 차라리 그때 뭐 스트레스 DSR 들어가긴 하지만 뭐 대출 줄어드는 금액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뭐 그놈이다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거는 그냥 한 중상 정도 되는 급지면 상관이 없는데 상급지 있잖아요. 최상급지 그리고 상급지는 조금 약간은 좀 신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7월 달에 뭔가 대책이 나왔는데 그게 조금 약간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출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아무리 뭐 괜찮아 나 실거주니까 5년 10년 후에 가격 오른대 하지만 사실 약간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사자마자 갑자기 몇 천 뚝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있다가 하는 것도 되잖아요. 근데 전 분명히 말했어요. 조금이라고. 굳이 한다면 내 집 마련은 빨리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처럼 말 안 바꿔요, 저는. 어쨌든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